네,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에서 30명, 경찰 특수단에서 120명 등 15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에서 30명, 경찰 120명 중 50명, 그래서 80명 정도가 되고요. 남은 경찰 70명 정도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최신 소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사회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발부 나흘 만에 집행에 나섰고 이제 조금씩 그 관저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달 31일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그 영장 집행에 전격 착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영장 유효 기간 안에 집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 이러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유효 기간을 사흘 앞두고 영장 집행에 착수를 한 겁니다. 주말이 되면 아마도 집행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질서 유지 경력이 더 필요한 데다 현재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전해드렸는데 이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는 그 뒤로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관저 정문을 뚫고 들어가서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 그리고 경찰 일부 병력들이 진입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국가수사본부 경찰들도 함께 동행한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 절차부터 말씀드리면요. 우선 공수처가 관저를 경호하고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 측에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수사관들이 관저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윤 대통령에게 고지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본 수령이나 기명 난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은 이제 가정입니다만 오늘 체포가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현재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일단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거나 혹은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머물면서 조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어떤 그 검사들이 직접 조사를 하게 될까요? 현재 공수처에 남아있는 부장검사 2명이 있습니다.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인데요. 이 2명의 베테랑이 직접 대면 조사를 맡게 되고요. 공수처는 최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를 기반으로 100여 페이지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영상 녹화 조사의 경우에는 준비는 해놓은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만약에 동의를 할지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준비만 해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체포된 윤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 공수처 수사팀의 이동 동선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백 기자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한남대교 북단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공수처 수사팀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라고 써진 부분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하게 되는데 저기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경호처가 관저 정문부터 예.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이 집행의 의사를 밝히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 경력과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들, 검사들이 경호처 인원과 함께 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로 이동한 걸로 보이는데 이 관저까지 가는데도 게이트를 여러 가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관저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이는 부분은 관저 외부까지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내부로 진입을 하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주황색으로 경호처 통제라고 써져 있는 저 부분이 저희가 그 화면상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문이 개방됐을 때 바로 네. 그 부분이 저 부분이고요.
현재 수방사 인원으로 추정되는 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는 부분은 3부분, 지금 나오는 초록색 화살표 3부분에서 내부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숫자 3으로 써져 있는 저 부분에도 그 거쳐야 되는 관문들이 굉장히 많다. 게이트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4라고 써진 이제 관저에 도착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수단체 시위대가 그 위쪽으로 군집해 있는 모습도 그래픽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들이 전부 처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또 집행도 헌정사상 모두 처음인데 이 영장 발부 사유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헌문란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고요.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출석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체포영장 청구 3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고요. 현재 유효기간이 오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만약에 여러 사정으로 기한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의 영장을 다시 반환한 다음에 재청구를 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다,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부 단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는 물론이고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도 불법 무효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의견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는데요. 의견서 내용을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과정에서 청구한 체포영장도 자연스럽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군사작전을 펼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히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이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게 됩니다. 반면에 공수처는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당초에는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보여드린 그 3번 부분, 정문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저까지 이어지는 그 통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영장 집행 저지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실 관저 내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저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몸으로 막지 않더라도 문을 열지 않거나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공수처는 만약에 이 경호처가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입건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체포영장 발부 당일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기동대 등의 지원도 경찰에 요청한 상태고요. 예, 백인성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KBS 뉴스 특보 일단 마치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KBS 뉴스 930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